어서올 정도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승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및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822만 9천원 증액된 50억 6,263만 8천원입니다. 경상직 세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을 합해서 8억 원,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 가진금,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3개를 포함해서 11억 1,8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강력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지자체 ITS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4,98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백진 5선 손실보상금,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700만원, 856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비수익 노선 적자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9억 6,478만 4천원 증액된 335억 5,820만 8천원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900만원, 업무 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시내버스 해외감사 및 표준 운송 원가 용역비 5천만원,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 연구 용역 1억 3천만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찰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2억 2천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용버스 구입비로 5억 6천만원, 유가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백진 5선 손실보상금 2억 9천, 비수익 5선 적자 지원은 35억 원이 증액된 81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 예산을 현행하였습니다. 공용버스 지원입니다. 공용버스, 마을버스 교통지원은 6억 원,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6억 5천만원, 한성 결손금 11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입니다. 아주 터널 경유시내 좌석버스 운행 지원에 3억 원, 쫓기바다 1억 2천만원, 마을버스 운행 지원비 3천만원, 다음 859페이지 고연, 옥포, 아주, 순환버스 운행비 1억 5천만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용 운영비로 2억 7,536만원, 백진 5선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480만원, 교통유지 캠페인 및 교통지도 기도 1,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인건비로 2,498만 9천원, 사무관리비 45만원, 다음은 860페이지 대중교통 수혜지역 운송지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으로 2억 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7천만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42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665만원, 교통욕자 이동 편의정진 영무 용역비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진 계획 용역비로 4천만원, 특별교통수당 위탁 운영비로 2021년 11월 차량 한 대 정차와 운전은 한 명 정원에 따른 차량 유지비 및 인건비 증액분 8만 8천원 반영한 20억 1,823만 5천원, 다음 862페이지 저선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4천만원, 주정차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836만 6천원, 사무관리비 5,485만원, 다음 86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815만 9천원, 시설비,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인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8,600만원,
택시 요금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7천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 8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존슨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콜센터 운영비로 5억 9,915만 7천 원, 앱택시 운수정서 마일리지 3억 원, 해외 입국자 수송지원 사무관리비 6,240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4,500만 원, 시설비로 도로 확장에 따른 강케이블 이설공사 및 노후 진행형 교통정보 시스템 장비 교체비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시설비로 27억 6,300만 원, 감리비 5천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지자체 ITS 지원사업 2022년 ITS 고도화 사업 시설비로 31억 9천만 원, 감리비 2억 1천만 원, 버스 정류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2,160만 원,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 및 정비, 온열의자 설치 시설비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차선 도색, 유지보수 등 시설비 5억 3천만 원, 교통신호 시스템 사무관리비 2,759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880만 원, 생활 SOC 교통안전,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재료비로 8,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의 시설비로 8억 6,500만 원. 다음 867페이지. 주차장 관리비 조성입니다. 공용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57만 7천 원, 사무관리비 1,33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5천만 원, 주차 빌딩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5,692만 원, 868페이지. 공공운영비 3,240만 원, 사무용 차량 공용주차장 조성 시설비 34억 5천만 원, 감리비 7,800만 원,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SOC 공용주차장 시설비,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공안지 주차장 조성, 오비 임시차고지 정비 등에 6천만 원, 868페이지, 하단에서 8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906만 원, 국내예비 3,780만 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우리 860페이지 곧 예산서입니다. 고령자 운전자 반납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7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예. 2020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가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도 7천만 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남아서 예, 이렇게 이제 뭐 3초에서 예산이 조절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실제 편성되어서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그 집행된 예산은 예, 뒤에 우리 복귀 팀장님 계시면 잠시 연장님.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교통팀장 김기봉입니다. 공유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상자가 우리가 계획이 한 400명 있었는데 조금 작아 306명 면허를 받았습니다. 예. 인당 20만 원 세갖고 약 6천만 원 되겠고요. 예. 올해는 11월 말까지 155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900만 원 이제 활성화 사업 900만 원 내용은 혹시 과장님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반납 지원금 플러스 예, 예. 뭔가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주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 똑같은 거는 그럼 7,900만 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7천만 원 플러스 900만 원. 또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나, 그다음에 그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나 이래 가지고 같은 같은 사업인데 7,900만 원 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에도 한 뭐 306명 같으면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한 6천 뭐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산이 소진이 되었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제 이 사업 신청자가 작아서 우리가 이제 3초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7천만 되었다고 해서 저는 뭐 운전자가 첫 해는 많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이 신청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금액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드렸듯이 이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했을 경우에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해서 더 준다거나 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길래 그런 건 없이 다만 똑같이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국비 사업을 경찰청에서 주는 거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거제시에서 한 7,900만 똑같이 한다면은 굳이 이 많은 예산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뭐 다른 이제 좀 더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865페이지 보니까 온열의자 설치되어 있는데 1억 정도 하면은 86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온열 의자 설치하는데 865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휴게소가 있고 온열 의자만 설치하는데 1억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은 시청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까지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온열의자 1억이면은 한 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약 전기 인입비 못해 가지고 약 400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은 따로 있고 설치 비용 1억이니까 예. 한 개 한 300만 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드는지 그러면은 뭐 1억 같으면 몇 개 정도 되는지 약 제가 1억이면은 약 30개소 정도 넘어 됩니다. 30개소 정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온열 의자 설치는 참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시골에 물론 도심지도 많이 있지만 시골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장 보는 이런 특히 거제 장날 이런 데 어르신들 제가 뭐 진짜 추우니까 정자에 오글오글 앉아가지고 한 10몇 분 앉아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 주변에는 조금 온열 의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집중 이용하는 이런 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업무 보고 보면 178페이지에 사업용 차고지 밤샘 주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입 예산 855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우리 이제 세입 예산으로 9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저는 이제 뭐 9억에 대한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실제로 12월 2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돌아가나? 안 들어가는구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자매를 하려다가 안 하는데 그 문동 종단교 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해서 이제 주차가 없는데 위쪽에 지금 뭐 범퍼간과 그 사무실 거기에 삼성 출퇴근하는 버스하고 그다음에 그 사다리 차하고 완전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현장에 한 몇 분 있다 하는데 뭐 이 사다리 차 기사님 같아 피를 흘리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자체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버스는 올라오고 사다리 차가 들어가다가 주차를 했다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한 40분 그 차가 이렇게 쫙 밀려 있는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야 확보가 되지만 큰 차가 늘 주차가 돼 있으니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2일 날 사고가 엄청나게 큰 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불법 주정차 이걸 이제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지. 물론 제가 이제 뭐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싸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위험한 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저는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하나 주시고 위에도 한번 단속해 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857페이지 공용버스 4대 구입을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 공영 버스가 총 24대가 있는데 네. 지금 2021년도 올해에 3대가 폐차되고 네,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 1대가 폐차됩니다. 네네. 그 폐차되는 부분을 그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저상 버스로 구입하나요? 지금 현재 그 거의 대부분은 우리 저 현대차에서 구입을 하는데 네. 내년부터는 지금 경유차를 갖다가 그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저상 버스는 구입을 못 하고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저상 버스는 그 지금- 경유차입니까? 예, 다 경유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경유차는 저는 이제 뭐 자가용도 앞으로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러면 휘발유차로 그러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는 아니면 다른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내버스 회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이제 전기차 내 수소차 네네. 그 부분을 구입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향후 우리가 뭐 이번에 구입하면 또 몇 수년간을 써야 되니까 예. 저는 정부 정책과 함께 예, 하여튼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는 예, 그 버스로 예, 예, 구입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862페이지 여기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 2천만 원 6대 우리가 현 2021년도 예산에는 아니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올해 6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것도 2021년도에 그 세대가 세대가 폐차돼. 줄어드는 대상이 저상버스입니까? 예,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되면은 네. 6대 있던 게 지금 이제 전부 폐차가 됩니다. 그러면 예. 한 대도 없습니까? 이제 저상버스. 지금 현재는 운행 중인데 이 4천만 원 그 계상해놓은 이유는 네. 그 앞으로 이제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일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분만 일단은 계상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 있고 예, 예. 이 세대가 이제 폐차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자체별로 저상버스 의무 운영 대수가 아마 있을 텐데. 예, 예. 의무 대수보다도 처음부터 이제 그 저상버스를 예. 우리 시에는 아마 더 많았지 않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 적에 아마 16대인가 구입한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우리 이제 도로 여건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계속 줄어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줄어들었다면 폐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개선을 했다는 폐차 시기가 되면은 폐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입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세대 남고 16대가 다 그렇게 그러면 폐차하면서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로 예, 예, 다른 버스로 아마 교체가 됐다 이 말인가요? 대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인구 몇 명일 때는 저상버스를 몇 대 이상 운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 안 지켜도 됩니까? 팀장님 그럼 답변. 예, 대중교통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중교통 팀장 김희영입니다. 네. 제 의무 구입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 도에서 건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16대를 도입을 했는데 네네. 이게 저승버스가 우리 시 도로 여건하고 굴곡 도로도 많고 이런 그 과속 방지턱이 있다 보니 밑에가 많이 데이다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그 버스 차체가 손상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네.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난 저상버스는 차츰 저희가 폐차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계속 운을 하면 좋은데 하기 위해서는 도로 여건이 먼저 전개가 돼야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걸로 도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상 새로 교체되는 버스는 저상버스로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다 경유 차량이다 이 말입니까? 저상버스도 우리가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버스하고 이제 수소 버스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인프라가 먼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없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도로를 이제 앞으로 도로를 닦을 때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막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차츰 계획을 세워서 바꿔 나가야 되지만 새로 만드는 도로는 반드시 그 장애인 아니 뭡니까 저상버스가 이렇게 운행하기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도로 여건을 바꿔야지 왜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을 왜 축소를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먼저 업무에 관련된 것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연초면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안 되는 이유는 그 이 사업에 대한 그 사양 산업이라 하는 거 인식하고 그다음에 경기 악화, 아마 투자 위축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는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안 옮길 겁니까? 조성을 할 겁니다. 아니, 조성은 하는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 다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변경 다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 제한 공고를 1차, 2차, 3차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진주시에 예, 예. 그 사례를 한번 보시고 예. 어떻게 하면은 사업자가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좀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사업자의 어떤 의향서는 계속 제출을 해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다 이렇게 잘 추진하는데 지금 이게 그 교통과의 가장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좁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같이 있고 또 한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옮기자고 해서 김한겸 시장님 시절부터 지금 계획을 세웠던 건데 권민우 시장님, 지금 병광용 시장 임기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좀 보면 그 공영버스, 마을버스 교통 지원이 있고 마을버스 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 뭐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발랑포 마을은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당초에 왜 버스가 못 들어가냐 이러니까 도로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 7, 8년 걸려서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진입도로 완공했잖아요, 올해. 예. 예, 올해 완공했으면은 버스 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다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보 택시 넣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교통 약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중교통은 다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그 과장님 그냥 하지 마시고 예,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포 매립지 공영 주차장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거제시로 이관이 됩니까? 지금 이제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예, 예. 한번 보시고 그 노면도 좀 개선 좀 해주시고 이게 저녁 8시까지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녁만 사실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최도심은 자동차가 빨리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녁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동호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10시까지 안 합니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휴일날 그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안 쉽니까 휴일날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도록 해줘야 안 됩니까? 그리고 그 교통 여건이 그 뭐 평일이 아니라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무료로 이용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이건 이제 뭐 예산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뭐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에 지금 저 속도 30km 그 동그라미 그려놓는 거 하고 또 좌회전, 우회전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살표. 예.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가에서 하고 도로가에서 있는 하는데 우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 표지판을 만들자 이거예요. 표지판. 그러니까 표지판도 있는데 표지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도로가에서 계속 색칠을 하는 겁니다. 이 도심에 굉장히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도 이렇게 많은 데 없습니다. 표지판을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교통 표지판 위주로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12월 중으로 지금 이제 우리 그 KTX 그다음에 그 뭐 신공항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연장 이러한 그 호재가 있다 보니까 12월 중으로 한 번 더 저 사업자한 공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매번 이제 제가 KTX 역사와 연계를 좀 해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기사님들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KTX 역사하고 또 연결해야 그 뭐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예. 없는데 그리고 또 환승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스 노선 체계 개편 그 방안 수립할 때 좀 탑재를 해서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그 행정에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과감하게 요청을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뭐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수면에 올려놓고 두드려 맞은 건 두드려 맞고 못 낸 거는 안 그러십니까? 두드려 맞고 또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골만 거는 터져야지 아물 거 아닙니까? 사업성 다른 거는 뭐 이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다른 거는 빨리 변경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안 되면은 그 현도 쪽에 다른 뭐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서 사업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또 노선 체계에서도 또 아파트 운행하는 그 버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한 두 개에서 묶어서 도심지는 도심대로 뭐 돌리든지 하고 또 특산 안에는 보니까 가는 차 오는 차마다 버스 다 들어가대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줄이고 아파트 단지별로 운행을 좀 버스를 뭐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맨 단위는 뭐 다이어트로 좀 가든지 뭐 좀 노선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안 되나 싶은 의견입니다. 네. 국장님 어떻습니까? 버스 체계 말입니까?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입니까? 제가 뭐 버스 노선 개편 노선 개편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셔라 아시다시피 이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 이제 의뢰를 해서 또 우리 해당 공무원들하고 고민했던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들어가는 버스뿐만 아니고 마을버스 등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연계해서 뭐 브라보 택시 등을 해서 우리 시에 그야말로 실정에 제일 잘 맞는 제도를 방안을 2022년도에는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대중교통이고 그다음에 택시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할증하는 부분이 있지, 그 좀 개선하는 부분도 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매번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매번 듣는 내용이지. 할증 구간, 그다음에 뭐 대리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방법을 강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의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늘 고민되는 게 어떤 시민들의 어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 시민들이 부담 안 하고 경제적인 어떤 좋은 무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시의 예산의 문제가 늘 따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사실은 터널이 뚫히고 해서
그 면단위 할증이 최고 가까운 구간에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택시부 말씀이죠, 할증이. 택시도 그렇고 뭐 네네, 대리도 그렇고. 할증에. 그래서 그것도 택시 할증 이야기를 의원님도 뭐 여러 번 할증 문제를 거론하고 하시는데 인근에 뭐 할증이 안 붙는 그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택시 업계와의 관계도 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 사업용 공영 주차장도 그 야간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고 줄이는데 사실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정의 이거 계산 좀 착오 때문에 시의회하고 행정과 같이 무더기로 욕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단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가 또 추가로 더 들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물가 상승이나 뭐 단디 좀 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오늘 의자도 저번에도 이제 뭐 누누이 거론을 했는데 앞으로 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 시민들이 겨울철에 대기할 때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오늘 의자를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 발언 너무 많이 해삐가지고 제 질문 시간이 지금 줄어들어가. 예, 이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867페이지 그 하단 주차 빌딩 관리위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기본 조사, 설계비 이거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 원. 그럼 이게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가 주차장 설치 관리 기초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 내용에 대해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뭐 18개 면동 전역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867페이지. 이 부분은 그 주차장법 제3조에 해가지고 예.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는 아직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 이제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뭐 효율적 운영 내지 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실태 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환경 개선지구도 지정을 할 겁니까? 예?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네요. 예. 팀장님. 예. 이 조사 목적은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예. 맨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동지역만 해가지고 지정만 하시겠다. 예. 그 사항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한 동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실태 조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 주차환경 있습니다. 개선지구로 지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해요. 이게 왜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려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한 퍼센테이지 이하로 떨어져야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주차장법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치가 지금 조례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셔야 됩니다. 조례 개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가 된 건 이게 주거지역의 야간 박차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주차장법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야간 박차, 그다음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로 정한 지역이 또 가능한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래시장 또는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중심 상업 지역이나 이런 걸 또 하려 그러면 이게 뭐 용도별로 그다음에 용도지구나 아니면은 행정구역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정하기는 하는데 우리 조례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 우리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주차장 조례가 이걸 하려 그러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속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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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 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총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진금이 3천만 원, 가태료가 2억 5,200만 원, 기타 가태료 600만 원 해가지고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총 1억 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2,507만 원이 되겠고 일반 운영비 2,400만 원, 업무 지원비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 민원 서비스 제공에 1,290만 원이고 일반 운영비가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사무경찰 사업 수사 관련해 가지고 1,464만 원인데 일반 운영비 744만 원, 직무 수행 경비 720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차량 등록과 기본 경비가 5,178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과 소관 업무 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반 운영비 빼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 등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게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우리 김철원 과장님 저 공무원 지난 공무원 기간 동안에 소회 이런 걸 한마디 하시죠. 예. 5분 이상 하니까 5분 이상. 5분으로 제한. 아침에 연락해서 잠깐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경제강화위원회 김도 위원장님이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살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퇴직하게 된 것은 선배 공무님과 후배 공무님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첫 질문이 만약 당신이 군수가 된다면 군정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납니다. 우리 공무원은 항상 일선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억 남는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분리 수거가 처로 제가 할 적에 시행을 되었었고 축산 폐수 시설을 최초 전수조사 및 축산 폐수 처리장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병 및 함내 폐기물 쓰레기장 매립장 위치 선정을 했었고 청사 내에서는 복지동 건축 및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관로 매설 및 확대 업무도 통영에서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청사 복지동 같은 경우에도 명칭관계가 체제 복지동을 한 게 되도록이면 지금 복리시설 위주로 가자 그런 있어서 복지동 이름도 묻고 했었는데 거기 좀 사무실 위주로 가고 책 단련실 이런 걸 다 옮길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빠져서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제 시는 조선과 관광의 주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조선 산업에 대한 이해 및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는 국내 및 해외의 주요 관광지를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거제시는 섬밀한 특수성으로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원 복지를 타 시공보다 확대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제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